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첨단 기술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기능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기술들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거나 병원에서 최첨단 의료기기로 검사를 받을 때 이거 안전할까 하고 걱정하시나요?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정말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신뢰의 가장 밑바탕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능 안전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럼 기능 안전이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기술이 갑자기 오작동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아예 비상대비책을 심어놓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스스로 위험하다 하고 알아채서 안전한 상태로 딱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안전, 도대체 어떻게 보장하는 걸까요? 그냥 알아서 잘 만들겠지 하고 믿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모든 기능 안전 이야기의 시작점, 그리고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표준인 IEC 6100-508입니다. 이 IEC 1080에는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부모 표준이라는 건데요. 왜 부모냐? 이 표준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 안전의 기본 뼈대, 그러니까 원칙과 틀을 딱 제시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자동차, 항공, 의료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 산업들이 이 부모 표준을 가져다가 자기 분야의 특성에 딱 맞게 살을 붙여서 발전시킨 자식 표준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네, 바로 이 표에 나온 것처럼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ISO 26261을 쓰고요. MRI 같은 의료기기는 IEC 62304,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는 DO-178C라는 표준을 따르고 있어요. 보세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뭐다? 그렇죠. ISC 16508, 바로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각자 자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위험에 딱 맞게 발전시킨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 산업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러 표준들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걸 하나 골라볼까요? 바로 자동차 산업의 ISO 26262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능 안전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ISO 26261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포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을 그냥 나중에 추가하는 무슨 옵션 같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을 처음 스케치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개발, 생산,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타는 동안 심지어 마지막에 폐차되는 그날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에 걸쳐서 안전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정말 철저하죠? 이 전체 과정은 보통 V모델이라고 부르는 아주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상 단계에서부터 어떤 위험이 있을까 미리 분석해서 안전 목표를 세우고요. 이걸 바탕으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차례대로 개발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발 각 단계마다 우리가 세운 안전 목표를 잘 지켰나 하고 꼼꼼하게 검증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과 운영 단계까지 안전을 놓치지 않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죠? 얼마나 위험한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해답이 ASIL, 우리말로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ASIL이야말로 ISO 2626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시스템이에요. A부터 D까지 총 4등급이 있는데요. ASIL A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 그리고 ASIL D는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위험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딱 3가지 요소를 따져봅니다. 첫째, 심각도. 만약에 고장나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다칠 수 있나 하는 거고요. 둘째, 노출도. 그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가능성. 고장이 나더라도 운전자가 어떻게든 컨트롤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등급을 땅땅땅 하고 매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추상적인 등급이 실제 자동차 기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라디오가 고장났어요. 불편하죠? 하지만 목숨이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낮은 등급인 ASI-A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나 핸들, 즉 파워 스티어링이 고장난다면요. 이건 뭐 바로 생명과 직결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인 ASI-D를 받게 되는 겁니다. 100%! 이 숫자가 바로 ASI-D 등급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테스트를 많이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브레이크 시스템처럼 ASI-D 등급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있는 코드의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갈림길을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테스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들겠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단 0.1%의 불확실성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기능 안전은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이 더 이상 내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의 개념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확장된 안전 생태계의 핵심, 바로 두 가지 새로운 표준을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SOTIF라고 불리는 ISO 11448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스템은 고장이 안 났어요. 설계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카메라가 갑자기 강한 햇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설계상의 한계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SO 11434,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해커가 외부에서 악의적으로 자동차를 해킹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차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문장 그대로예요. 안전은 추가되는 기능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통합된 예방의 원칙이자 문화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안전을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철학, 어떤 문화로 보는 거죠. 바로 이 생각 덕분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 복잡한 첨단 기술들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오겠죠.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 즉 기능 안전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이 안전망을 어떻게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